네, 2022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 대해서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현대그룹이 미국에 얼마죠? 100억 달러, 10조 원어치를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공급망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 미국이 필요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받아낸 게 무엇이냐? 그냥 립 서비스 해구산 제공 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갑장교 출신인 주은식 장군이 예비역인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걸 놓고 이제 앞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이 주은식 장군 같은 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비,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동 안보가 강화됐다 그래서 마음 턱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긴급 미국 핵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전략사를 만들고 핵 방공호 설치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걸 주제로 하나하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기로 한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핵우산, 두 번째는 재래식 정밀 타격 전력,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제인 MD입니다. 핵우산은 뭔가 하면 핵으로 된 우산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쏠 조짐을 보이면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야료가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핵무기를 쏴버리면 우리는 다 죽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핵무기를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는데 쏜다고 하면 북한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민족은 남쪽도 다 죽고 북쪽도 다 죽고 없어지는 나라가 되겠죠. 시차를 두고 한민족이 전멸하는 이런 핵우산 핵전쟁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상당히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는 또 핵전쟁을 억제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쐈을 때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아주 전략무기, 좋은 비핵무기지만 좋은 게 있다면 이걸 쏴갖고 북한을 때려 부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미국도 같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때려서 전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나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로 막는 MD로 막는 세 가지입니다. 자,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북한이 핵을 쐈을 때 미국 본토에서 ICBM을 쏴가지고 북한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땅에 미국이 전술핵을 갖다 놓고 있다가 그걸 북한에 투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그 전술핵을 한국도 50% 사용권을 갖는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노태우 정부 때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도 같이 했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 깨진 선언을 우리는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 즉 핵무기를 두지 않겠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노태우 이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술핵을 미국이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핵공유도 가지 못하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면 미국이 본토에서 ICBM 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비행기에 싣고 와서 전략폭격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건 한참 뒤에 더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았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미 정상 북 핵 위협의 핵 대응 첫 명시. 네. 그전에는 그냥 핵우산 제공만 됐었는데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핵인지 미국의 ICBM인지 아니면 비행기 투하탄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핵우산과 같이 마찬가지죠. 전술핵 재배치가 안 이루어졌고 핵 공유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립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핵우산을 말로만 제공하는 거고 재래식 전력은 오산에 있는 7공군, 그 다음에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세력이 주력인데 그 전력을 다 모아봐야 글쎄요, 7함대는 조금 힘이 있겠지만은
우리 전체 한국군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크게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무력은 아니라는 거고, MD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북한 핵을 막는 방법은 금방 말한 대로 핵무기로 막는 거, 저례식 전략무기로 막는 거, MD로 막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핵우산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제 방송에서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걸로 제가 제의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NPT에 가입했고 또 핵확산 금지 협정 NPT에 가입했고 뭐 IAEA 여러 가지 그 부속 합의에 다 가입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아닌 다른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둘째로 하는 게 전략무기 개발인데 공격 원잠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 핵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시 핵 공유가 이루어졌을 때 미군의 핵을 싣고 가서 북한에 떨어뜨리려면 그 날아가는 비행기가 스텔스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군이 F-35A를 갖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F-35B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거 그런 걸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 전력을 증강하는 바로는 F-35 띄울 수 있는 항모 건조, 그 다음에 공격 원잠 건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공격 원잠을 건조하게 되면 20% 농축을 해야 되니까 20% 농축하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주 미달된 한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MD, 미국의 MD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반대하면 못 들어가지만 가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간다고 미국이 받아주나요?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KAMD를 하고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MD에 참여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셋을 갖춰도 못합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우리가 킬체인, 그 다음에 KAMD, KMPR, 이 3K, 3축 체계만 갖추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재래식 전력, MD 이걸 갖고도 못 막는데 우리가 어떻게 3축 체계로 막습니까? 이건 사입입니다. 사기입니다. 오늘이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대책 없이 무너질 겁니다. 요거를 알고 지금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기로 했으니까 빨리 이 3축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 쏠 조짐을 보이면은 우리 한국 합참이 스스로 작전권, 평작권에 의해서 우리 현무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어디에서 가짜와 진짜를 섞어서 쏠 텐데 다 때릴 수도 없고 또 다 맞추지도 못할 거고 결국은 날라오면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와 미군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라든지 팩스리로 막아야 되는데 이때 다 못 막습니다. 킬체인으로 때려도 안 되고 KAMD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방어에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110개 국정과제를 내놨는데 그중에 104번째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획기적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킬체인과 KAMD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KMPR 능력은 이건 별도입니다.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을 쏘는 걸 알고 때리고 그걸 나른 걸 맞고 난 다음에 KMPR을 하는데 이때쯤 되면 이미 전면전이니까 KMPR은요. 미사일 방어 작전이 아닌 전면전 작전 계획 5027이 가동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별도로 준비하는 거고 핵심은 킬체인과 KAMD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킬체인 주력부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 미전사고, KAMD는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 미방사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싸울 때도 맞고 치고 맞고 해야지 이거 뭐 한쪽은 이것만 하고 한쪽만 방어만 하면 됩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걸 빨리 합쳐야 되는데
과거 이제 국민대학교 육사 거의 수석 졸업생으로 수석 졸업한 박희락 국민대 교수가 이 두 개 합치자는 걸 추진했다가 안 됐죠.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해공군이 반대합니다. 이 미전사 미방사를 합쳐갖고 3개짜리 별 3개짜리 부대를 만들면 육군이 사령관하고 해공군은 참여하지 빌빌빌 참여하기 때문에 육군만 좋다 이런 걸로 주로 반대가 이루어지는데 글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가야 될지 그리고 육군이 과연 독식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특별한 방어 방법이 없었어요. 1991년까지는 처음으로 1991년에 육군에서 방공포병 사령부를 만듭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나 북한에서 출격시킨 비행기를 막아보겠다는 개념으로 방공포병 사령부를 만든 게 처음으로 방어를 시작한 겁니다. 이 방포사, 육군 방포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전 첫날 미사일과 비행기 날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는 육군에 가면 가장 큰 부대로 지상작전사령부, 이작사령부, 공군에는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들을 작전사급 작전부대라고 합니다. 작전사급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작전사령부 밑에 보게 되면 1군단, 2군단, 3군단, 군단사령부 뭐 등등이 있어요. 공군의 공군작전사 밑에 가보면 공군전투사령부, 공군기동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밑에 가보면 뭐 해군 함대사령부, 해군 잠수함사령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기능작전을 하기 때문에 기능사령부, 그 위에 것들은 작전사라고 합니다. 이 육군 방포사는 분명히 기능사령부인데 워낙 대한민국 전쟁 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작전사급 부대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합참이 직접 통제를 했습니다. 한국군 최고사령부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육군의 방포사를 공군으로 보내게 됐죠. 왜냐하면 다 미사일을 쏠려면 공군 날아가는 하늘로 가니까 공군으로 보냈는데 이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해군 작전사령부 해작사가 작전사급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도 있는데 그것도 작전사급 부대입니다. 공군은 그 밑에 공군 본부 밑에 공군 작전사령부 하나만 있어요. 작전사급 부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육군에서 온 방포사가 들어올 때 사실은 공군 작전사와 비슷한 작전사급 부대가 됐어야 되는데 공군 조종사들이 굉장히 견제를 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밑에 하나의 기능사령부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공군 조종사 출신들이 오게 되면은 이거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지휘를 못한다 라고 해서 방포사 사람 출신들만 사령관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잘 보셔야 되는데 육군에서 주력은 보병이죠. 근데 우리나라 제일 기동부대가 제7기동군단입니다. 제7기동군단에서 주력은 기계화 보병하고 전차부대인데 전차부대는 기갑 장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갑 출신 장교가 7군단을 이끄는 게 좋은데 우리는 계속 보병 출신들이 거의 99% 사령관을 해왔습니다. 군단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기계화 보병 부대인 장갑차를 이끌어본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순수 보병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동부대가 좀 약합니다. 이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방공포병사령부도 공군으로 가면서 조종사들이 방공포병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오게 되면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방포사 출신만 사령관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서 공군 작전사 예하에 기능사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군의 방포사, 그 후에 방공 유도탄사로 바꿔서 방유사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유지해 오다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현재 우리 KA 함대는 하는 게 바로 이 방유사입니다. 방유사가 최근에 미사일 방어사령부, 미전사를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미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AMD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전력이 커지고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은 그냥 뭐라 그럴까 특별히 사령부를 안 만들고 그냥 쭉 왔는데 그러다가 2006년에 육군에서 이 미사일 부대를 묶어서 유도탄 사령부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2014년에 미사일 사령부를 개칭했다가 최근 미사일 전략 사령부 미전사로 개칭을 했죠. 그래서 이 미전사도 육군의 기능 사령부로 있습니다. 이 부대가 북한산 미사일 쏠 줄임 보이면 먼저 우리 현무를 쏴서 초토화시키는 킬체인 작전을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것들이 올라오면 공군의 미방사가 막는 KAMD를 작전하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부대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자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데 인정을 해요. 합쳐갖고 이제 별 세 개가 지휘하는 부대가 되면 육군이 사령관 하면서 이게 또 문제니까 어떻게 할래? 이 얘기만 나오면 또 해군도 앞으로 여기 참여해야 되니까 공군하고 해군은 무조건 문제라서 이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사령관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일단 합치자는 쪽으로 가자. 이거를 104대 국정과제에 집어넣은 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의 전면적인 개편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미국을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우리의 현무 같은 거를 육군이 아닌 공군이 담당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전략무기인 ICBM은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에어포스 글로벌 스트라이크 커맨드 AFGSC가 담당하는데 이 AFGSC 산하에는 두 개의 공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공군, 일본의 5공군처럼 번호로 나가는 공군이 있어요. 이게 삼성급 부대입니다. 우리 육군에도 뭐 1군, 2군, 3군이 있었죠. 과거 1군단, 2군단처럼 그 번호 육군이 있듯이 번호 공군이 있는데 별 셋이 주의하거든요. 이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밑에는 8공군하고 20공군 두 개의 번호 공군이 있는데 8공군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61인가 하는 그 비행기 투하 원폭을 투하하는 그런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는 부대고요. 20공군은 ICBM을 발사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ICBM을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운영하고 아주 단거리 미사일, 에이타킴스 같은 것만 육군이 운영합니다. 이러한 미 공군에는 또 우주사령부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커맨드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미군 차원에서 아주 많은 그 우주 발사체를 쏴가지고 지구상에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놓습니다. 그걸 공군 우주사령부가 담당하고 그렇게 발사된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하고 통신하는 우주통신 또 거기에서 지켜보는 이 작전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게 우주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사령부가 이 우주에서 올라와서 쭉 미국을 향해 오는 적국의 미사일을 막는 MD 작전도 담당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MD 작전은 상당히 복잡한데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미사일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으로 잡아갖고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가 잡는데 이것이 통과돼갖고 미국 본토로 떠지면 그건 미 육군의 미사일 방어부대, 즉 사드라든지 팩3를 운영하는 부대가 잡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도 이 날아오는 그 미사일 궤적을 보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 육군도 우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해군도요. 이 바다로 쭉 날아가는 적국의 ICBM은 자기네 이지스 하면서 SM3를 쏴서 맞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우주를 봅니다. 그래서 미 해군도 우주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군이 우주부대를 만들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 우주부대를 다 뽑아갖고 미군은 육군, 공군, 해군 말고 해병대, 4군 체제인데 우주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을 만들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전략 로켓군을 만들었어요. 걔네들은 육군, 공군, 해군 외에 제4군 개념으로 전략군, 전략 로켓군, 그러니까 즉 탄도미사일을 쏘는 부대를 별도의 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군 체제죠. 해병대는 해군 속에 있는데 제4군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공군 속에 둬야 되느냐 아주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도 별도군을 만들게 되면 또 중복 투자가 일어나니까 일부 인사들은 합참 직속으로 기능사령부로 두자, 작전사로 두자. 육군의 지작사, 이작사, 공군의 공작사, 해군의 해작사, 해병대사처럼 뭐라 그럴까? 뭐 전략사 하면 전략사고 미사일사 하면 그 이름을 전략사로 합시다. 전략사를 하나 두자. 그게는 육해 공군 다 들어와서 작전하도록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박희락 박사가 추진했다가 요즘엔 권명국 공군 미전사 사령관 지냈던 분이 추진하는데 저는 이 이론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 우주군은 사령관은 육군 포스타가 하지만 또 공군도 할 수 있고요. 이 우주군 참모총장은 공군이 하고 우주군 사령관은 육군 출신이 미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너무 큰데 미사일 위협은 KAMD로 막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죠. 그 다음에 북한이 장사정포하고 뭐 이런 걸 쏘는 것도 그거는 KAMD로 아예 못 막으니까 그게 막는 게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 K 아이언돔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개발비로 2조 원을 책정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측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그럽니다. 한 1,000억 이하면 되는데 한 몇백억 이하면 살 수 있는데 왜 2조나 쓰냐 그럽니다. 근데 우리 K 아이언돔 개발 과정을 하겠다는 가만히 보면요. 이게 거의 KAMD보다도 더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걸로 보여요. 이스라엘이 이걸 알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레이저 빔을 발사해서 상대국이 쏜 포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미래형 이스라엘 아이언돔인데 그걸 한국과 공동 개발하자. 여기 참여시켜 줄 테니 우선 니들이 급하니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을 좀 사라. 사면 참여시켜 줄게. 니네 돈 많으니까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만 쓰고 오히려 방어 체계는 원하는 만큼 KAMD도 제대로 안 되고 코리안 K 아이언돔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보다가도 지금 결국 핵심은 뭐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 죽습니다. 때문에 민방공 훈련에서 국민이 살아남는 연습과 훈련을 하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권명국 공군 방위사 사령관이 특히 강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 많죠.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죠. 그게 아마 웬만한 미사일이나 뭐가 날라오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핵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그건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주차장 많은 곳에 다는 할 수가 없고 특정한 지역이라도 이렇게 핵전쟁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방공호를 따로 좀 만드는 거를 건설법, 건축법으로 강요를 해서 하자는 거죠.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식량도 비축해 놓게. 그리고 뭔가 이제 경보 체제가 울리면은 아파트 고층에 있던 분들이 빨리 글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놓으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더라도 국민 희생이 적지 않느냐. 일단 적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킬체인을 가동하고 KMPR을 가동하면서 응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군도 물론 핵 방공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려면은 지금 KMPR 3축 체계만 되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거 뭐야 하고 긴장하겠지만 한미동맹 강화됐으니 다 된 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알려야 됩니다. 그 104번째 국정과제를 하려면은 핵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방공 훈련 다시 재개하면서 핵전쟁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대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좀 한번 다뤘던 제 실질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 사고로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잖아요. 후쿠시마 사고로서 일본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쓰나미로 2만 명 이상이 죽었죠. 근데 쓰나미가 우리 쪽에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 쪽에 있는 원전이 사고를 나면은 주민을 대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고리 원전이나 월성 원전, 그다음에 뭐 울진, 그다음에 영광에 있는 원전 주민들을 어떻게 피난시킬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걸 할 것이냐. 경찰이 할 것이냐, 국군 화방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한수원 직원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로 빼낼 것이냐. 안전한 지역으로 빼내야 되죠. 그런 거를 몇 차례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를 결국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못하더라고요.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 단체장이 떨어질까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사고가 없으니까 그냥 오는데 사고는 안 날 겁니다. 안 날 건데 그래도 해놓는 게 낫죠. 국가라고 하면. 근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언제든지 쏠 수 있으니까 이건 당장 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축 체계를 믿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안 된다. 미국이 약속한 핵 대응 이것도 립 서비스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를 조용히 추진해라. 두 번째로 한국형 전략 무기인 아주 고성능 미사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략 공격 원잠을 만들고 핵 추진이 될 수 있는 F-35B를 띄울 수 있는 항모를 건조해야 된다. 그리고 KMD 기능을 강화하고 미국 MD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방공 훈련을 강화해서
지금 각 건물 지하에 어떤 핵 방공호 같은 걸 만들도록 해서 일단 국민이 살아야죠.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군의 미 전사하고 공군의 미 방사를 합쳐서 이걸 어떤 뭐 전략사령부로 해서 합참이 바로 지휘하는 작전사건 부대로 둬야 되죠.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국가안보실하고 국방부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잘 됐다는 걸로 안주를 하게 되면 허점이 발견됩니다.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다 됐다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당선 대통령도 이걸 알고 그래 말로만 아니라 말로만 정치 누가 못해요. 말로만 하는 거를 방구석 여포라 그러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천안함 도방 같은 걸로 한 번씩 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실질적인 체제, 가장 좋은 거는 국민들한테 민방공 체제 훈련을 다시 한다고 하면서 핵 방공호를 만들어라. 그리고 전략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전략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의견 한번 참고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여론을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